원장님도 응급실에서 진료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20대 중반에 응급실에서 인턴 생활 해본 적 있고 그 후에 전공의 생활 하면서도 계속 응급실 근무 당직은 쓰게 돼요. 그러면 되게 급박한 상황도 겪어보셨겠네요. 많은 경험을 했죠.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이내믹한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물어보세요, 근데? 요새 중증 외상센터라고 넷플릭스에서 엄청 핫한 드라마가 있어요. 저는 사실 마지막으로 본 메디컬 드라마가 종합병원이라서 의사 생활하면서부터는 메디컬 드라마는 사실 성격상 못 보겠더라고, 오글거려서. 저는 보면서 오글거림은 하나도 못 느꼈는데 원장님 실제 경험자의 시선으로 이 드라마도 어떻게 비춰질지 저희 1화를 보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 준비해봤어요. 근데 혼자 보면 오글거리는데 같이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지훈 같은 외모의 의사가 있는지 그러면 일단 얼마나 멋있는지 한번 보면서 얘기해요. 이게 어디예요? 아, 이거 톰 크루즈네, 톰 크루즈. 아, 멋있네. 하얀 거짓말이 우리 전쟁통으로 가는 거죠, 의사가 지금? 실제로 저렇게 오토바이 타고 출근하는 의사가 있나요?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내제자가 이렇게 멋진 오토바이 타고 출근한다고 하시면 말리실 건가요? 의사 사회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게 많아서 차 좀 고르는 것도 신경 쓸 때가 있어요. 찍힌다까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부담감을 느낄 것 같아. 이렇게까지 막 앞을 쳐들고 다니진 못할 것 같은데 벌써 못 보겠는데 진짜 미치겠네. 근데 이 드라마를 찍으신 분이 실제 의사 선생님이세요. 의사 생활을 많이 안 하셔서 어색하죠. 의사들 중에서 특히 수술하는 의사들은 겨울에 스키도 잘 안 타러 가요. 상체 다치거나 손 다칠까봐 그럼 완전히 쉬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주의해요, 실제로는. 근무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속상한 포인트이기도 한데 일부러 안 받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을 거잖아요. 다른 환자들이 이미 너무 많이 있고 사실은 응급 환자가 아닌 분들도 많이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분들 때문에 정작 중환 분들이 치료를 제대로 못 받으시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응급실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존재들은 술 취하신 분들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밤에 있으면 정말 술 취하신 분들이 수시로 오게 되고 맨날 멱살잡이 하고 막 싸우자고 의사들한테 막 하고 이런 경우는 정말 거의 매일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 몰랐는데 지명수배인 분이 있은 적이 있었어요. 무섭게 칼 들고 난리를 쳐가지고 정말 저희 병원에 경호하시는 분이랑 1대1로 영화의 한 명처럼 팔극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진짜로. 저는 성인 남자가 둘이서 그런 식으로 싸우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법이 만들어져서 의료진을 보호하는 법이 생겼어요. 예전엔 그런 게 없어서 무슨 행패를 어떻게 부리든 뭐 의사를 때리던 뭐 이런 것들이 매일같이 이루어져도 그분들이 법의 제재를 안 받는 상황들을 겪으면서 저도 힘들었었죠, 그 당시에. 지금 이 사람은 칼이 찔렸잖아요. 네. 저도 이비인후과 의사니까 여기에 이렇게 칼이 박혀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돈 문제 때문에 싸우다가 칼을 준비해서 이제 여기다가 찔려가지고 수술하고 이런 적도 있었고, 응급으로. 그래서 수술실에서 이렇게 칼을 뽑는데 엑스칼리버를 뽑듯이 이렇게 막 뽑으면 출혈이 더 심해질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 이런 실제 상황을 마주하셨을 때 좀 손 떨리고 그런 건 없어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실제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모든 게 다 두려운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실수 없이 해내야 된다는 상황이 부담감이 상당하니까요. 카디악 탐폰이라고 하는 거는 심장이 있고 심낭이라고 이렇게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피가 고이는 거예요. 피가 고이면 심장이 편안하게 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심박 출량이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심낭에 있는 피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피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오바죠, 이거. 이런 것 때문에 못 보겠다니까. 이 사람은 뭐 아무 기구도 필요 없네요. 그냥 보통은 초음파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보면서 뚫을 테니까. 대학병원은 사실은 직장생활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병원마다 라인이 엄청나게 확고하고 그래서 어떤 교수님의 줄을 타느냐가 승진에 직결이 되고 전부 다 인맥에 관련된 게 사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들은 전부 다 의사생활이라기보다는 정치생활에 가까운 느낌 얘기를 주는 거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한 대학병원에 어느 대학 출신과 어느 대학 출신이 있다. 그리고 양쪽이 균형이 잡혀 있으면 그 양쪽이 자기네 출신만 어떻게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거는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지긋지긋한 스토리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제 수술실 자체는 어떻게 보면 마취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급수술이 생기고 이렇게 해도 그분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눈치를 많이 봐야 돼요. 의사라면 누구나 경험해봤을 만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게 마취 담당 의사라고 하면 음. 마취만 띡 해주고 끝날 것 같은데 수술이 진행되는 몇 시간 동안 마취과의 그 실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마취가 되는 순간 다른 상태라고 보면 돼요. 깨어있는 상태는 알아서 내가 활동을 하는 상태가 되고 움직이는 상태가 되는데 마취가 되면 약에 의해서 그리고 기구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이 유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감시 감독할 게 굉장히 많고 또 거기에 더해서 수술이란 걸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모든 바이탈이 달라지게 돼요. 혈압도 갑자기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이내믹한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게 마취과 의사분들이시거든요. 계속 모니터만 주시하시면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게 돼요. 마취를 안정적으로 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수술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토대가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피부를 째야 되는 생각보다 좀 두껍죠. 매우 두껍고 놀랍게도 여성분들이 훨씬 두꺼워요. 아무리 말랐어도 지방이 이만큼 있거든요. 남자분들은 적당히 뚱뚱하다고 보여도 생각보다 지방이 많지 않고 보통 사람은 조금만 겸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그럼 완벽한데 왜 그걸 못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지금 마취과 의사분은 혈압이 떨어졌기 때문에 승합제라고 해서 혈압을 높이는 약을 썼다는 얘기고 근데 이제 완전히 깨끗하게 찢어진 곳을 봉합을 하고 그 다음에 혈압이 올라와야지 여기서 피가 나는지 저기서 피가 나는지 아는데 그 전에 확 혈압을 높여버리면 다른 곳에서 피가 예를 들면 올라오든지 하면 이게 과연 이것 때문에 났던 건지 다 막은 건지 안 막은 건지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뭐 승합제를 써라고 하는 게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마취과 의사 입장에서는 계속 그거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올해 서로 손발을 맞췄다면 더 부드럽게 됐겠죠. 적당한 시점에서 승합제 썼을 거고 이렇게 인격 모독 당할 일 많이 있나요? 많이 있죠. 인격 모독은 루틴입니다, 루틴. 아침에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수도 없는 인격 모독을 당하기 때문에 새벽에 거의 7시부터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면 항상 듣는 게 솔직히 얘기부터 들으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수술실에서도 다들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화가 나고 실제로. 아, 예. 중환자실 간호사분이 힘들어요. 사실은 가드가 있지 않나요? 아니, 중환자실에는 가드 없어요. 어차피 통제가 확실하게 돼 있는 곳이라 아무나 들여보내주지도 않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분은 잘나신 데에 비해서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신 것 같네요. 늘 어디서든지 의사소통에 문제를 겪으시네. 메디컬 드라마는 사실 성격상 못 보겠더라고, 오글거려서. 수술도 응급수술이 있고 천천히 해도 되는 수술들이 있잖아요. 허리가 아파서 뭐 이런 건 응급수술이 아니니까 판단을 천천히 해도 되는데 이런 것들은 급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분들을 한 명 한 명 키워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사실은 의사로서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특별하게 더 대우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렇게 드라마틱한 상황이 펼쳐지겠네요. 여기에서 뭘 또 하려고 하겠네요, 그죠? 톰 크루즈니까 뭐 가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암벽을 이렇게 타지 않을까요? 어? 설마? 이걸 잡은 거예요 지금 이거를? 네, 맞아요. 아, 이 설정이 대단하네요. 이거는 뭐 저 말에 다들 많이 흔들리실 것 같아요. 가족이어도 그럴 수 있죠. 저도 환자분들은 설명할 때 이제 뭐 제 가족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드려요. 와, 번지네 번지. 사랑을 끝난 거예요. 이게? 벌써 못 보겠는데 진짜 오바죠 이거. 이런 것 때문에 못 보겠다니까. 오랜만에 메디컬 드라마를 보면서 리뷰해 보셨는데 1화 소감이 어떠신가요?
재미있어요. 이제 바람이 있다면 어설픈 연애 얘기만 안 나오고 물론 아주 재미 위주의 내용인 것 같은데 다큐멘터리 찍는 게 아니니까 이걸 통해서 환자분들이 의사라는 직업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를 느껴주시면은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 다음 화제들 하신가요? 다음은 궁금해요. 궁금한데 다음 뭐가 나올지 두렵네요. 약간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 캐릭터가 주는 매력이 뭐예요? 당황하는 포인트가 없어요. 사람이. 아 거기서 그러니까 아주 압도적인 능력 챗 GPT처럼 보면 바로 판단해서 해결. 바로 판단하고 해결하고 결단력 있고 망설임 없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학교는 일종의 회사라고 하셨잖아요. 분위기에 압도되지 않는 게 이제 직장인으로서의 약간 카타르시스 같은 거 할 말을 하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놀랐던 거는 에이 병원 의사들끼리 저런 분위기가 어디 있겠어 했는데 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더 심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정글 같은 세계이기 때문에 그냥 여느 회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하는 일이 의료적인 일을 한다 그 정도로 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1화를 리뷰를 간단히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주시는 관심을 보고 재미있으셨다면 또 2화를 같이 한번 보면서 재밌는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가요.